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오늘 여러 번 인사드리네요. 안드로메다에서 영상 편지를 보냅니다. 네, 여기는 날씨가 꾸질꾸질합니다. 서울은 지금 해가 쨍쨍하다고 하는데 통화해 보니까 오늘 그래서 저 혼자 있는 틈을 타서 계속 영상을 찍어서 나눠서 올립니다. 시간을 좀 텀을 두고 한 20분 안팎으로 찍어서 올립니다. 이것도 색다르네요. 좀 작업하는데 좀 노트북 모니터가 작아서 좀 답답하긴 한데 그래도 메인 PC 성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네, 오늘의 제목, 변동금리 82% 7년 내 최대, 금리 3배 뛰면 영끌들 영혼까지 털린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왜 찍었냐면 또 댓글을 보다가 찍은 거예요. 여기 댓글 보세요. 박주현님, 안드로메다에도 비가 오는군요. 제가 오전에 첫 번째 영상 올릴 때 비 온다는 얘기를 했었나 보네. 예. 회원님께서 또 속보, 정보를 자주 주시는데 제가 다는 반영을 못했지만 그래도 가능한 거, 공감대가 있는 거는 제가 올립니다. 금리에 대해서 추가 방송해 주세요. 이분이 보니까 치과에서 근무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맨날 금리 얘기야, 이분이. 저러다가 임플란트, 브릿지, 스케일링, 이런 건 나올지도 모르겠네. 금리 얘기합니다. 근데 뉴스가 뭐였냐면요, 변동금리 대출 비중 82%, 7년 반 만에 최대, 금리 인상 반영했나, 가계대출금리 17개월 만에 또 최고치,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금리를 이제 인상할 것 같으니까 기준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대출금리를 올리는 거고, 근데 고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를 막 늘고 있어요. 여기에 저금리의 함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거든요. 이분 또 아포유, 부일남, 이상호, 답 없고 여하튼 하우스푸어 얘기 나오네요. 하여튼 댓글 자주 써서 감사합니다. 자, 방송 진행할게요. 그래서 제가 어떤 뉴스가 그래갖고 제가 네이버로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헤드라인 얘기 나오네요. 왼쪽에 금리 인상 째깍째깍, 변동금리 대출 7년 만에 어쩌고저쩌고, 이게 대출 헤드라인에서 보이더라고. 그리고 또 위에 보니까 또 부동산 얘기야. 패닉 바잉 줄었다지만 서울 아파트 열채 중 4채는 2030. 40%가 지금 2030이에요. 그 다음에 또 좀 이따가 보니까 또 금리 인상 임박했는데 변동금리 대출 비중 7년 만에 최대. 생각해보세요. 고정금리가 금리를 안 올릴 때 이렇게 변동금리면 상관없어. 고정금리나 변동금리나 큰 차이가 없어. 근데 문제는 금리를 올리기 직전에 변동금리로 잔뜩 해놓으면 금리 올리면 큰일 나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게 그 뉴스를 좀 보니까 이 젊은이들이 금리가 워낙 싸니까 여기서 올려봤자 얼마냐, 그거 대수롭게 생각 안 하는데 이게 저금리 함정이라니까요. 무서운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뉴스에도 막 나오더라고. 이게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 82% 7년 반 만에 최고. 아마 연합뉴스에서 한번 딱 보내면 그걸 다 이제 따서 다른 언론사에서 보도하니까. 그리고 또 기사 보니까 금리 올라봐야 얼마나. 이것 때문이네. 가계대출 변동금리 82% 7년 내 최대다. 기준금리 인상 임박. 하는 정부 이자 부담 경고에도 되레 비중 커져. 완전히 홍남기 이주열 완전히 양치기 소년 됐어. 니 말 안 믿어. 금리도 안 올릴 거고 올려봤자 조금이고 그래봤자 얼마 안 돼. 이거 이제 이 저금리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금리 올라봐야 얼마나 쯧쯧쯧. 그러니까 이게 젊은이들이 대출을 막 받으면서 변동금리가 싸거든. 고정금리는 금리를 안 올리는 대신 처음부터 이자가 비싼 거예요. 변동금리는 나중에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금리를 지금은 싸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동안도 안 올렸으니까 앞으로도 안 올릴 거고, 올려봤자 0.25% 해봤자 10만원 내던 거 한 12만원 11만원 내는 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5% 예를 들어서 5%일 때 100만원, 그러니까 5%일 때 100만원 1000만원 정도만 대출 받아야 되는 사람이 2.5%로 떨어지면 1000만원만 대출 받는 게 아니라 2천만원 대출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금리가 옛날에는 10%도 있고 13%도 있었죠, 옛날에. 근데 지금은 1%, 2%, 3% 여기서 왔다 갔다 해. 한 2%라고 쳐. 3%도 안 되니까. 문제는 그만큼 대출 규모가 커졌다고. 금리가 싸니까 대출을 이빠이 받는 거야.
금리가 비쌌으면 조금 받을 사람이 금리가 싸니까 나 그거 이자 부담할 수 있어. 그거 왕창 빌렸어. 근데 그 돈을 그대로 갖고 있다가 금리 올리면은 대출을 상환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대출 상환할 돈이 없다니까. 자, 이거를 제가 차트랑 데이터를 가지고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거를 좀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자, 그 다음 기사를 볼게요. 이자 부담 어쩌나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 80% 돌파. 개인 대출 딱 이렇게 영상이 나오네요. 그래갖고 도표를 봤어요. 신규 가계대출 고정금리 비중 했는데 고정금리가 29%, 그러니까 변동금리가 70%였다가 1월달에 70%인데 지금은 81%야. 81.5%야. 고정금리, 그러니까 신규로 고정금리가 이자가 좀 더 비싸니까 그걸 안 하고 변동금리로 받는다고. 근데 문제는 금리가 조금 올라가면 괜찮은데 제가 볼 땐 많이 올라갈 것 같거든요. 3배 올라간다가 3배. 여러분들 그 신정에는 안 하지만 구정이나 추석 이렇게 신정 구정 때 모여서 여러분들 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3배 하죠. 그렇게 3배 오른다니까 이게.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니까 그 대신 여건 기준금리니까 시장금리는 한 2배 정도 오른다고 치면 돼요. 이미 올라 있으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3% 하다가 3.1% 이런 게 아니니까 3%가 6% 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500만 원 중에 내가 한 멀리그만 한 250만 원 하고 250만 원으로 생활비 하고 뭐 아껴 쓰고 뻣뻣하지만 해도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250만 원 내던 사람이 500만 원 내게 된다니까. 뭐 원리금 물론 그냥 가정하면 한 400 정도 된다고 쳐봐요. 그럼 100만 원으로 살아야 된다고. 250만 원 있어야지 겨우겨우 굴러가는 우리 집안 살림이 있었다면 젊은이들이 뭐 이제 결혼해서 신혼초라든지 뭐 그렇다고 치면 아유 근데 그거를 갖다가 제가 뼈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저는 지금 0.5%죠. 내년 말에는 1.75가 된다고 저는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리고 있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준금리는 3배지만 시장금리는 한 2배 오를 거라고 이미 올라 있는 게 있으니까 뭐 2배 반 2배? 여러분들 1.2배만 돼도 큰일 난다고 지금. 먹을 건 못 쓰고 쓸 건 못 쓰고 완전히 금융노예가 되는 거야 몇십 년 동안. 자 그거를 기자도 이걸 이 그림을 해놨다고. 이거 보세요. 제가 표지 썸네일에도 이걸 갖다가 배경으로 했는데 보시면 이거 돈이죠 돈. 그리고 여기 낚싯바늘이죠 낚싯바늘. 지금 젊은이고 그러니까 이게 할아버지는 아니잖아. 딱 보니까 젊은이야. 신발도 쌈박한고 호리호리한 게 젊은 한 32살이네 보니까. 근데 이 낚싯바늘에 딱 덩어리가 꿰쳐 도망도 못 가. 이 돈의 노예가 되는 거라고. 그래픽 김민호 기자 뉴시스 아주 그래픽 아주 절묘하게 잘 표시했네. 자 지금부터 볼게요. 그래프를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지금 여기서는 올 6개월치만 나왔죠. 가계대출 뭐 고정금리나 변동금리의 비중 이거를 장기간의 시기열로 한번 보자고. 지금 얼마나 위험한지. 이거 뭐 한 29.8에서 18.5니까는 한 10% 정도 변동금리 비중이 늘었네. 별거 아니네. 이게 아니라니까. 과거 데이터를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 데이터 봅니다. 짠. 일단 그 물가부터 볼게요. 오늘 물가 얘기 나왔으니까 물가 본 다음에 금리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오늘 오전 제가 두 번째 방송에서 CPI 또 급등한 거 얘기했었죠. 제가 볼 땐 8월 달에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전년 동월 비율로는 낮아질 수 있지만 로우 데이터로는 되게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작년 8월 달에 엄청 올랐거든. 그러니까 이번 8월 달에 웬만큼 오르지 않으면은 뭐 2.6%가 나오기는 좀 힘들어요. 근데 과거에 작년 재작년 보면은 항상 8, 9월 달에 물가가 급등을 해. 누가 댓글 다는 거 보시니까 추석 물가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해. 자 일단 물가가 급등하는 것 때문에 금리 올린다. 문제는 이주열 총재가 금리 올린다는 거는 대출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금리 올린다. 선제적으로 올린다. 그래갖고 대출을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은행에서 더 이상 대출 안 해주고 상환하라고 지금 그렇게 나올 판이야 지금. 자, 갖고 CPI, PPI, 그다음에 근원물가 CCPI, 전년 동월비까지 다 봤어요. 이게 지금 제가 하는 방송은 항상 네이버 카페에다가 알집으로 압축해서 올려놓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PC에서 다운받아서 PC에서 4K 4000픽셀짜리 그림을 확대해가면서 보세요. 자, 이거는 방금 전에 본 것 중에 여기에
CPI 있죠. 소비자 물가지수. 여기서는 까만색이네. 여기서는 까만색이에요. 여기 빨간 거는 생산자 물가지수고, 여기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중요해서 빨간 거로 표시했고, 요 파란 거는 근원 물가지수고요. 까만 거에 초록색 있죠. 요게 소비자 물가지수예요. 요것만 소비자 물가지수만 확대해서 볼게요. 짠, 확대했어요.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전년동업이 아까 본 거랑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보세요. 초록색 요게 우리 기준금리거든요. 요게 기준금리예요. 이렇게 제가 지금 마우스로 이렇게 했으니까 연두색은 우리나라 기준금리, 그 다음에 파란색은 미국 기준금리예요. 이렇게 지금 우리 0.5% 돼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제가 이 연두색 칠한 거 있잖아요. 요거를 어떤 놈이 끌어올리고 끌어내는지 봅시다. 자, 이 부분만은 특이해요. 왜냐면 이거는 미국이 금리를 엄청 올렸기 때문에 따라 올린 거지 물가 때문에 올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이유 보세요. 이때는 미국이 금리 내린 것도 있지만 우리 물가도 쫙 내려왔죠. 금리 내려가죠. 그 다음에 보세요. 물가가 막 분홍색이 막 치고 올라가. 근데 미국이 금리도 안 올렸는데 우리만 따라 올리죠. 왜 올렸어요? 금리 때문에, 물가 때문에 올린 거야. 물가 때문에 이때는 미국 금리랑 상관없어. 이때는 CPI 소비자 물가 전년 용률비가 엄청나게 왔고 4.6%까지 올라가니까 물가 안정이 1차 목표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렸지. 그 다음에 또 물가가 또 폭락을 하네. 전년 동업이 오히려 2%도 밑으로 내려가. 우리는 2% 정도만 되면 안정됐다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2% 넘어가고 3% 4% 가니까는 따라 올리고, 근데 2% 밑으로 내려가 버리네. 초저 물가야. 그러니까 또 금리 또 내려. 자, 보세요. 금리가 올라가서 물가가 올라간 게 아니라 물가가 올라가서 금리가 올라간 거잖아요. 여기서는 물가가 내려가니까 금리가 내려간 거고, 기준금리가. 여기서도 보세요. 여기서도 물가가 2%니까는 여기서 1%대에서 움직이는 건 괜찮아. 0%대야, 1%대는.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 내렸어. 너무 낮아, 물가가. 근데 여기서 물가가 갑자기 탁 치고 올라가요. 근데 여기서 동결을 했어. 왜 동결했는지 아세요? 2% 미만이잖아, 그래도. 2%는 괜찮다니까, 2%. 김프로, 2%, 최프로. 이번 주 우리 라운딩 한번 갑시다. 2%. 예, 2%. 근데 이때 금리가 내려갔지만 다시 또 올라오니까 큰 차이는 아니야. 기조적인 건 아니야. 근데 여기서는 금리가 갑자기 물가가 확 내려가갖고 지금 마이너스 0.43까지 내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간 거야. 이때 재작년 2019년도 9월달 여기 8월 9, 10 3개월치 그 다음에 2020년 연초 이게 여기가 0이잖아요. 여기가 0 요게 마이너스 물가 간 거야 처음으로. 근데 이때 내린 거는 코로나도 있었고 미국 금리도 내렸고 그래서 내린 거예요. 근데 지금 잘 보세요. 지금 물가가 2% 넘었죠. 2% 지금 4개월째 넘었죠. 근데 이 연두색 안 오르고 버팅기고 있죠. 근데 과거에도 어땠어요? 얘가 끌어올리고 하면 기준금리를 따라 올리더라. 왜? 지금 2%씩 2%대에서 지금 4개월째 놀고 있잖아. 한 달 갔다가 쭉 빠졌으면 안 올렸을 거야. 물가 때문에. 근데 솔직히 요번에 금리 올리는 거는 물가 때문이 아니라 가계부채 때문에 올리는 거잖아요. 지금 버블이 더 커지면 나중에 못 막는다고. 그게 부채의 함정이죠. 부채의 함정이 뭐예요? 우리 여름에 더우니까 이제 저도 해변 갔다 오는데 부채 막 붙이고 간단 말이야. 근데 부채를 붙이다 보면 앞이 가리죠. 얼굴 앞에다가 막 붙이니까. 그러니까 밑에 구덩이가 있는 거야. 싱크홀이. 모래사장에는 그런 게 많아요. 해변에는 누가 거기다가 파놓고서 자기 몸 덮었다가 그걸 안 덮어놓고 그냥 가잖아. 그러니까 푹 꺼져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무릎 높이까지는 빠져 있다고. 그 부채 붙이다가 걸어가다가 거기 탁 걸려갖고 꼬당탕 넘어진다고. 그게 바로 부채의 함정이라고. 재밌었나요? 오랜만에 멀리서 안드로메다에서 쭉 하니까 엿같네. 엘리엇. 예. 부채 함정이 뭐예요? 대출이 1,000만 원이면 제가 좀 갚기가 좀 버거워. 근데 금리 올릴까 말까 하는데 제가 갑자기 2,000만 원이 돼서 대출이. 근데 이때 금리 올려버리면 쟤는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못 올리는 거야, 금리를. 그러니까 부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금리를 못 올리는 딜레마에 빠지는 한은 그게 부채 함정이에요. 저금리 함정은 뭐예요? 금리가 예를 들어서 10%일 때 100만 원만 대출 받으면 그 사람은 이자 갖고 살아. 근데 이자가 10%에서 1%로 떨어져서 초저금리가 됐어. 그러면 걔는 내가 1,000만 원 받아도 이자 갚을 수 있겠는데? 왜? 100만 원일 때 10%나 1,000만 원일 때 1% 이자랑 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빌렸어. 그런데 그 돈을 가장 갖고 있다가 얘가 금리를 2%, 3%, 5% 올리면 대출을 줄이면 되는데, 문제는 그 대출 받은 걸 어딘가 썼을 거 아니야. 부동산에 아파트를 샀든 뭐 주식을 했든 코인을 했든 아니면 뭐 샤넬백 사서 애인에 선물해줬던 돈을 금방 못 뺀단 말이에요. 그게 저금리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본 그 일제시대 때 그 화토를 들어왔단 말이야, 일본인들이. 그래갖고 저기 서산, 군산 이런 데 농지 있죠. 광활한 소농. 그러니까 대농은 아니고 소농한테 노름을 갈게요. 화토를 해가지고. 그러면서 빌려줘. 그 이자도 싸게 줘. 그래갖고 걔를 오링을 시킨 다음에 그 땅을 뺏는 게 하나의 수법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의 저금리 함정, 이런 걸 약탈적 금융이라고 그러죠. 은행에서 빌려주면 안 되는 사람한테 막 돈을 막 빌려주는 거야. 갚을지 못 갚을지도 모르는데. 그게 저금리 함정, 그 다음에 부채 함정, 두 가지, 우리가 뭐 자주 나오는 거니까 넘어갑니다. 자, 봤죠? 지금 그 물가 지수 등락률과 전년 동월비와 기준금리 상승, 그러니까 스케일은 다르지만 방향을 얘기하는 거니까 선행적으로 물가가 움직인다. 지금 물가 지금 급등한 거 보이죠? 여기 급등한 거 보이잖아요. 그럼 얘가 가만히 있겠어? 얘가 가만히 있어? 시골에 가면은 농사 짓고 벼 타작한 다음에 가만히가 있죠. 쫙. 가만히를 써. 그러면 가만히 있어! 조용히 가만히 있어! 그럼 또 그러죠. 닥쳐! 그러잖아요. 그럼 또 마당에서 막 뛰어가서 막 놀고 있는 병아리, 닭, 오리 중에 닭을 치잖아요. 닥쳐. 안드로메다급 조크였네요. 자, 그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기준금리를 5번 올린다는 거를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지금 0.5%예요. 근데 이번 달 말쯤에 금통이 열리면 0.75로 0.25 올려요. 별거 아니죠? 그 다음에 12월 달에 한 번 더 올려요. 이주열 총재 퇴임하기 전에, 대선 전에 한 번 더 올려요. 1.25. 그러면 딱 그 코로나 직전이에요. 그 다음에 대선 끝나고 나서 5월 달에 한 번 올리고 11월 달에 한 번 올려요. 그래서 제가 연말까지 1.75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1.75냐면 여기가 1.75거든. 근데 이렇게 따지면은 기준금리가 3배 오르는 거죠? 0.5에서 3배면은 1.5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높은 1.75야. 근데 시중금리는 이미 올라 있잖아요. 이거보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오른 것만큼 그렇게 갇힌 비율로 올라가진 않는다고. 한 2배에서 2배 반?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그 이빠이 대출 받고 연끌 해가지고 막 그 저축은행, 그다음에 마통, 그다음에 보험사 약관대출, 그런 거는 그나마 양호하지. 문제는 그보다 더 위험한 영혼을까지 팔아가지고 저당 잡힌 부채가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P2P도 있을 거고, 사채 끄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달러빚도 있을 거고. 자, 근데 지금 제가 오늘 이제 보여드리는 차트는 요거 금리 보여드렸죠. 자, 이 차트에다가 여기다가 새로 하나 넣었어요. 그 전에 제가 이걸 차트를 몇 장 겹친 거를 갖고 나눠서 한 서너 장을 보여드린 다음에 합친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새로운 걸 하나 합쳤어요. 뭐냐? 요거예요. 요거 밑에 보이세요? 밑에 파란색으로 일부러 내가 불투명하게 바꾼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면 투명이고 불투명이. 요 빨간 거 요거. 요게 뭐예요?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 신규 기존 거 말고요. 81.5%예요. 신문에 나온 거 그대로야. 지금 요거 있죠, 요거. 1월부터 이렇게, 이걸 거꾸로야, 분모가. 이게 이제 18.5가 아니라, 81.5지, 81.5. 변동금리는 81.5잖아요. 요렇게 늘어난 거니까. 고정금리가 준 거니까. 그게, 요거. 요 밑에 거, 요거. 지금 1월달부터 보니까 요거. 요 부분만 잘라본 거예요. 근데 이거를 20년을 보라고, 20년을. 자, 요렇게 놓으면 조금 헷갈리죠. 요거는, 아파트 값이나 다른 금리랑 같이 보라는 거고요. 요거를 설명을 할게요. 좀 헷갈리니까. 원래는 한 장에 복잡하게 봐야 돼요. 각각을 제가 다 뜯어서 설명을 그전에는 했는데, 오늘은 제가 여건이 지금 그렇지 않고 노트북으로 하려니까 저도 좀 답답하고 짜증나고 더워 죽겠는데 짜증나요. 근데 유튜브 방송 하던 사람이 안 하니까는 더 짜증났는데, 이렇게 방송하니까 마음이 무슨 숙제를 안 한 걸 몰아서, 오늘 숙제를 몰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댓글, 좋아요, 그 다음에 이게 퍼날르기 이런 거 숙제 드립니다. 보세요. 여기가 100%거든요. 여기는 제가 잘랐어요. 여기 40%, 여기가 40%예요. 여기 왼쪽에 Y축 스케일이 있네요. 바닥은 40%, 위에는 끝에는 100%예요. 100%를 넘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거의 뭐 95%야, 95%.
변동금리가. 그러다가 이 서프라임 이후에 다 변동금리를 그리고 금리가 하락 기간이잖아요. 그러면서 변동금리 비중이 줄었어. 밑에가 있을수록 이게 고정금리가 높은 거예요. 고정금리는 안전하잖아요. 왜? 금리를 몇 배로 올려도 내가 정해진 금리만 내면 돼. 코픽스 가상금리 그거 아니야. 근데 초기 금리가 비싸요. 변동금리는 위험성은 있지만 초기 금리가 싸요. 그게 미끼라니까. 아까 낚싯바늘 봤죠? 낚싯바늘. 이게 낚싯바늘을 여러분들 꿰는 거라니까. 돈으로 꿰는 거라고요. 저금리가. 금리 싸다고 좋은 게 아니야. 왜? 싸다고는 잘못하면 싸다고 얻어맞는다니까. 뼈다고인지 싸다고인지 얻어맞아요. 근데 지금 이게 7년 만에 최대치가 요거 2014년 2013년 말 이때 80% 넘었다가 지금 처음으로 80% 넘은 거야. 이거 어쩌면 좋아. 이거 문제는 이 변동금리 81%의 사람들은 금리를 0.5 0.7 막 이렇게 올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생돈을 지금 내는 거에서 더 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뭐 대출금도 작고 뭐 현찰도 많고 뭐 부담 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괜찮은데, 최근에 작년 5, 6월 달부터 아파트 산 사람들은 지금은 좀 더 올라서 좋겠지. 문제는 계속 올라주고 앞으로도 올라주면 다행인데, 그러면 이자 내도 내가 쪼달리고 살아도 돼. 왜? 내 자산가치 늘었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1년, 2년, 3년 있다가, 왜냐면 이 부동산이나 이 담보대출 이거는 보통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갚잖아요. 주택담보대출 이런 거. 신용 같은 게 1년이지만 그것도 위험한 거고. 근데 지금 내든 이자에서 더블로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내년 말까지 1년 동안 갑자기 연봉이 5천이든 연봉이 갑자기 8억 9천, 아니 8천만 원 될까? 아니잖아요. 연봉은 올라도 한 5%에서 10% 늘 거 아니에요. 는다고 치더라도. 그만큼 이 변동금리에 노출된 사람이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는 50% 여기 50%대니까 50%? 맞죠? 요 밑에가 40%야. 얘가 50%, 60%, 얘가 70%야, 70%, 얘가 80%. 50%일 때는 10명 중에 5명은 고정금리고 5명은 변동금리니까 그 5명만 고생하면 되는데, 왜 5명은 고정금리니까 안전해. 근데 지금은 10명 중에 8명이 변동금리고 2명만 안전하다니까. 그 10명에서 8명이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금리 올리면. 근데 눈 보듯이 이번 달 말부터 시작해갖고 몇 번 올리냐 그걸 따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내년 말까지 1년 반 만에 기준금리가 3배 오르고, 여러분들 대출금리가 2배 오른다고 쳐보세요. 2배나 2배 반. 근데 문제는 내년 말로 끝날 거예요. 5년 있다가도 갚아야지. 7년 있다가도 계속 갚아야 된다고. 그러면 진짜 만약에 38살이다 지금 회사에서 저래도 한창 일하는 38살이다. 그럼 나중에 정년 퇴임할 때까지 갚아야 된다니까. 영혼을 저당 잡힌다고요. 지금 젊은 30대들 35세 그러면은 55세까지 그 빚 갚으면서 쓸 돈 못 쓰고 놀러 갈거 못 먹고 먹을 거 못 먹고 애들이랑 진짜 그 피폐한 삶을 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위험성을 알아야 된다는 생각에 오늘 댓글을 보고 변동금리 기사 아주 적기적소에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이 젊은이, 낚싯바늘에 꿰인 젊은이처럼 되지 말라고 엘리엇 TV가 여러 가지 근거 자료를 요런 차트 데이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잖아요. 금리가 어떻게 될 거며 지금 변동금리가 얼마나 어떤 추이를 거쳐왔는지. 그래서 변동금리 82%인데 7년 만에 최대예요. 지금 이게 직전에 50%대니까 50%에서 갑자기 30% 는 거예요. 지금 금리가 3배 뛰면 어떡하냐고. 기준금리가 3배 뛰니까는 대출금리는 2배에서 2배 반은 뛸 거라고. 영끌들이 영혼까지 저당 잡혀갖고 대출을 끌어들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영혼까지 털린다니까. 자, 그래도 그 앞에 인트로, 그 다음에 제 작업실 영상 카메라 화면, 제 뒤통수 이런 거 안 보이니까는, 또 음악도 못 트니까는 조금 썰렁하네요. 근데 이게 더 나은가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까요? 끝에도 음악 틀면서 끝나고서 인사말도 하고 좀 쪼꾸다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니까 좀 썰렁하네. 이제 저도 나가봐야 되니까 너무 하루 종일 처박혀 있으니까는 놀러와서 그러네. 그래도 재밌네.
야, 이거 울통 벗고, 저 울통 벗는 거 저 보이시나요? 저 울통, 저 배에 왕자 생긴 거 보이세요? 왕자. 왕자 주름이 그냥 몇 겹이네, 몇 겹. 배가 그냥 미쉐린 타이어 뭐 울퉁불퉁한 그 인형인가 마스코트인가. 제가 저를 보는 모습이 참 이렇게 되다니. 그래도 마지막까지 놀다가 뭐 비가 오락가락하는 게 여기 꿀꿀하네. 기분도 꿀꿀하고. 수박도 비싸요. 여기는 수박이 더 비싸. 아유, 한 통에 6만 원 달래. 아유, 그래갖고 호박에다가 그냥 매직으로 찍찍 거가지고 수박인 듯 하고 먹으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별로 재미는 없었다. 그쵸? 그래도 정보는 있고 조금 비장한 내용이죠. 알고 보니까 비장한 내용이에요. 우리 뭐 40대 50대 이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동안 뭐 하는 자산도 있고 그러니까 있는 거에서 좀 까먹으면 되는데, 젊은이들은 미래의 수익을 저당 잡혀서 사는 건데, 그게 진짜 그게 약간 낚싯바늘에 꽂힌 이 저기 앉아있는 이 젊은이 낚싯바늘에 등어리가 꿰져가지고 좀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그걸 잘 아시고 자기 상황에 맞게 대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너무 그 단기적인 어떤 시각만 가지고 하면 부동산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주식이야 뭐 오늘 샀다가 잘못 샀다 그러면 3일 있다가 손절하고 빠지면 되지. 그리고 거꾸로 뭐 쇼칠 걸 뭐 롱치고 막 이렇게 반대로 가면 되거나, 아예 최근에 연전연패다 그러면 한 두어 달 쉬면 되지. 근데 부동산이라는 거는 내가 어딘가 살아야 돼요. 2달 동안에 무슨 노숙자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부동산도 그렇고 대출도 그렇고 이게 장기간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획을 잘 하세요. 왜냐면 그 장기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이주열 비둘기 파였다고 그러지만 어느새 이번 달부터 막 독수리가 돼가지고 매파가 돼가지고 막 금리를 자기 퇴임할 때까지 3번 올리고서 끝난 다음에 새로운 또 총재 와가지고 또 한 2번 올리면 어떡할까? 그러면 1.75거든. 3배예요. 세뱃돈이나 많이 받으세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못 본 사이에 여러분들 궁금 많이 하셨지만 오늘 몰아서 숙지하듯이 올렸습니다. 또 봐서 또 올려야지. 뉴스를 계속 검색하고 있습니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